안녕하세요. 맞춤 경매 김유준입니다. 오늘은 내가 경매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갑자기 무슨 경매를 하는지 왜? 라고 아마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많이 좀 금리라든지 기사가 워낙에 좀 안 좋은 기사들이 많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많이 힘든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쳐다보지를 않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부추기는 게 아니고 경매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 이면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경매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마 다 아시겠죠? 돈이에요, 돈. 경매를 왜 해? 돈 벌려고 하는데, 돈이에요. 돈입니다. 첫 번째 돈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도 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각각의 1번하고 2번이 내포된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똑같은 돈이에요. 하지만 벌기 위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500만 원, 1000만 원을 가지고 500만 원, 1000만 원 아니면 그 이상을 만들기 위한, 벌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경매를 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내 돈을 지키기 위한 돈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1번은 다 아시죠? 아시는 게 아니라 다 목적이 이거예요. 이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벌기 위한 돈인데 주 목적이죠. 이게 주 목적이에요. 이게 주 목적이 될 텐데,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대원칙이 있겠죠, 당연히. 뭐죠? 시세보다 싸게 사야 돼요. 시세보다 싸게 사야 되는데, 얼마 전에 어디죠? 인천 미추홀구 SK 스카이뷰 아파트도 그렇고, 또 동탄의 그 KCC 스위첸 아파트도 그렇고, 좀 아쉬웠어요. 그 낙찰가가 보면은 금매하고 오히려 비싼 것도 있었고, 금액 차이도 별로 나지도 않았고, 그렇다 보니까 좀 아쉬웠었는데, 영상으로도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대원칙은 시세보다 싸게 사야 됩니다. 하지만 시세보다 싸게 사려면 일단은 시세 파악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배워야 됩니다. 시세 파악을 하는 거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하는지 일단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매도 전략하고 방법도 있어야 되겠지만 세금 부분이 많이 중요해요. 세무 공무원도 모르는 세법, 양도소득세가 되게 어렵죠. 내가 언제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세금 구간이 달라지기도 하고, 내 아예 주택수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알고 나서 이제 시세보다 싸게 사서 시세에 맞춰서 팔거나, 아니면 시세보다 더 높게 팔아서 이제 수익을 만들어내겠죠. 이게 일단은 경매에서는 주 목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도 대부분 이런 내용이죠.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2번이에요. 2번. 지키기 위한 돈. 이거를 위해서 이제 경매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제가 기사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마 이거 보셨을 거예요. 빌라왕이라고 아마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떠들썩하죠. 빌라를 1139채를 가지고 있는데 사망을 했대요. 임대인이 사망을 했는데, 지금 임대인은 임대인이지만 더 지금 문제가 세입자예요. 세입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빌라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전세로 들어가 있는 세입자가 문제입니다. 이 안에 인터뷰한 내용도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던 빌라에 임차인이 들어가서 살고 있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방법이 뭐 있지가 않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어떤 인터뷰 내용도 제가 봤는데, 지금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배워야 돼요. 등기부등본을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볼 줄을 알아야 되는데,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경매로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우리 같은 경매를 하는 사람들은 제가 물건을 찾아놨어요. 지금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빌라인데, 보시면 이겁니다. 사건 번호는 2021-타경 3615예요. 지금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빌라고 뭐 이렇습니다. 내용들은 이거는 그냥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감정가가 3억짜리 빌라예요. 3억짜리 빌라인데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소유권이 이전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가압류가 있고, 당연히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겠죠. 17년입니다. 지금 17년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 같죠? 지금 4월이니까 동시에 이루어졌네요. 당연히 이분들이 있었을 때는 없었겠죠.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설정 이런 게 없었을 거예요. 깨끗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빌라왕이 한 수법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건축업자하고 지금 이분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온 거고, 건축업자 A라는 사람이 지금 B라는 사람하고 임차인하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C라는 사람이 임대왕이 아니고 빌라왕입니다. 빌라왕하고 처음에 이 사람하고 계약을 했는데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갔어요. 이대로 맞춰져 있는 상태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지금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전세금 반환을 못 해줬죠. 이 사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지금 이분 이제 채권자가 되는 거죠. 임차인이 채권자가 돼서 강제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경매가 되고 있는데 보증금을 2억이라는 보증금을 회수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소유권 이전이 됐고 선순위 임차인이고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채권 회수가, 본인들의 돈을 회수를 하기가 어렵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배당이 되더라도 앞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뭐죠? 당해세죠? 당해세가 이제 배당을 받아가고 본인들의 돈을 배당을 받고 이 금액을 인수를 하게 되죠. 새로운 낙찰자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킬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그 기간 동안에 이분들이 현금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분들이 또 다른 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고, 이 전세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을 수가 있고, 또 이분들의 예를 들어서 다른 계획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여기서 얼마 살고 청약을 넣어서 이 집으로 이사를 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분들이 뭐 자녀 계획이든, 아니면 이사 계획도 있지만 자녀 계획도 있고, 아니면 또 뭐가 있냐면, 지금 경매를 신청을 하려면 이분들이 그냥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지금 제가 사건 내용을 확인을 해봤는데 그래도 그나마 빨리 진행은 됐어요. 지금 3월 달에 법무법인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 판결 나기까지 지금 2달 반, 한 3달 이전부터 근데 진행을 했을 테니까 최소 3달에서 판결문을 받아서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이게 판결문 받는데 뭐 2-3달 걸렸다 하더라도 강제경매가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기까지 진짜 사람이 피가 말려요. 이게 지금 6월 달에 강제경매가 돼서 지금 언제입니까? 2022년 12월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1년 반인데 1년 6개월이죠.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기간만 해도 1년 6개월인데 그 전에 집행 권한을 받기 위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를 하기까지 또 3개월이 걸렸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이분들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래도 선순위고 하면은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 외에 오는 어떤 스트레스, 그리고 지금 이 소송을 통해서 어차피 강제개명을 하더라도 처음에 돈이 들어가고, 지금 변호사 선임해서 나가는 비용도 마찬가지고요. 나가지도 않아야 될 부가적인 비용이 나감으로 인해서 내 금전적인 손해도 크지만은 그 외적인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매라는 걸 알면 어떻게 되냐라는 부분은 제가 또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맞아요. 어떻게 답이 없어요. 나 이럴 줄 몰랐는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답은 없죠. 답은 없지만 그래도 좀 지킬 수 있다라는 거는 보증금을 오히려 낮게 하고, 보증금을 낮게 하고 월세를 높이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에는 월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월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어요. 어려울 수는 있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보증금을 설정을 하고 월세를 차라리 더 내는 부분이 내 보증금을 지키고 오히려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어차피 근데 답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경매라는 거를 알게 되면 내 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한 어떤 생각의 폭을 넓힐 수가 있겠죠.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케이스죠. 빌라왕처럼 한 케이스예요. 이게 빌라왕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등기부등본도 뭐 믿을 수 없다라고 뭐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등기부등본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면 좀 더 낫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지금 또 이제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뭐 논술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은 또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제 대학교 인근 이제 많이 알아보시겠죠. 원룸이든 다가구 원룸이든 아니면 빌라든. 그러면 지금 당장에 어떤 월세가 부담되니까 보증금을 높여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부모님들께서. 그렇지만 이런 등기부등본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하면, 특히나 뭐 이렇게 좀 이러한 어떤 예를 들어서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고, 제가 이번 영상 말고 한번 이제 배당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보증금을 높이지 말고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나한테 무조건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나의 보증금을 잃지 않는 그 보증금의 설정 금액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결론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경매는 배우고 알아야 된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경매는 배우고 알아야 된다. 이유는 내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있지만 내 돈을 지키기 위한, 그러니까는 나의 임차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을 볼 줄도 알아야 되고, 경매의 어떤 절차라는 부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이런 경우가 지금 매스컴에서 빌라왕 이야기를 하지만 빌라왕이 아니더라도 많이 나올 거예요. 역전세가 많이 나오니까 아마 이런 경우는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많이 보시게 될 텐데 대응을 잘 해야겠죠. 그리고 하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이 자가인지 아니면 자가든 자가가 아니든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보세요.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보시고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거는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든 월세든 아니면 자가든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공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